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있는 아렌지아입니다. 이전 편에 정말 오랜만에 IV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미루고 미뤄두었던 블러드 컬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의사의 일이고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 항목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기도 하고 이건 역시 우리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턴 선생님들이 맨 처음 병원에 입사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 드레싱, ABGA, 블러드 컬처 등등인데요. 처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로 시행을 하게 되니까 간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늘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 간호사에게 이 혈액 배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선배 간호사인데 의사들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 혈액 배양 검사에 대한 것을 우리 간호사들이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지요. 여하튼 우리가 뭐든 해야 일이 돌아가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미생물 검사 2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38편 항생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블러드 컬처를 직역하자면 블러드는 피, 혈액이고요. 컬처는 배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혈액을 배양하다. 즉, 원래 혈액은 자연적으로 멸균된 액체인데 혈액 속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균이 있다면 그것을 자라게 해서 정체를 알아내고 치료제도 찾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블러드 컬처 보틀은 일반적으로 세트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죠? 현기균 배양 보틀, 호기균 배양 보틀이 있고 성인용, 소아용이 따로 있습니다. 현기균은 산소가 있으면 자라지 않는 균이고요. 호기균은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자라는 균이죠. 바로 실전으로 가볼게요. 우선 처방을 확인합니다. 블러드 컬처 처방과 함께 다른 혈액 검사나 기타 처방도 있겠죠. 컬처 처방 시에는 다른 혈액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해봐야 샘플 한두 개 정도이죠. 블러드 컬처가 몇 세트의 처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처방을 받으면 바코드를 출력하는데 블러드 컬처는 체열을 완료하기 전에 바코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체열을 하고 컬처 보틀에 따로 표기를 하죠. 어느 곳에서 체열했는지 정보 입력 후 바코드를 출력을 해야 검사실에서도 검사 결과지에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을 보면요. 정맥혈 체열이니까 토니켓이 필요하겠죠? 동맥혈도 가능하긴 합니다. 처방에 따라 블러드 컬처 보틀 세트가 필요합니다. 1세트, 2세트, 3세트인지에 따라서 2병, 4병, 6병이 될 수가 있죠. 유효기간은 무조건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각 세트별로 어디에서 체열했는지 작성할 페이퍼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트를 오른쪽 팔 정맥에서 체열했으면 RT-ARM이라고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세트를 왼쪽 발에서 체열했다면 LT-FUT에 체크가 되겠죠? 만약 센트럴 라인이 있어서 세 번째 세트를 체열했으면 센트럴 라인이라고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센트럴 라인에서 처음 체열할 수도 있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했는지 매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곳에서 체열했는지 알아야 등록이 되고 바코드를 출력해서 검사실로 보내면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동맥인지 정맥인지도 확인해야죠. 그리고 멸균 글러브가 필요한데요. 1세트마다 글러브를 달리해야 합니다. 만약 2세트라고 하면 글러브가 2개 필요하고요. 3세트라고 하면 글러브 역시 3개가 필요합니다. 드레싱 세트의 무균법으로 20cc 시린지를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1세트는 1개, 2세트는 2개, 3세트면 3개가 필요하죠. 소독솜도 무균적으로 미리 준비해주고요. 거즈와 붙여주어야 할 테이프도 준비합니다. 일반 혈액검사 처방도 있다면 이건 무균이 필요 없으니까 따로 준비를 해야죠. 일반적으로 정맥혈을 찔러서 시행하는 컬처 처방은 대부분 2세트입니다. 센트럴 라인을 갖고 있다면 3세트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만약 센트럴 라인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만 3번 찔러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1세트는 센트럴 라인에서 체열해서 나가야 하죠. 침습적으로 인체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관이든 그 관은 균의 통로라고 하죠.
따라서 환자가 열이 난다면 센트럴 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센트럴 라인이 있는데 2세트가 처방이 났다면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퍼스트는 페리페랄이고 세컨드는 센트럴인가요? 하고요. 이건 3세트로 처방 낼 것이 아니냐고 묻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하면 2세트만 검체를 체열해서 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실행해 볼게요. 환자에게 가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검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손 씻기도 기본이죠. 체열은 가능하면 말초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블러드 컬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멸균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환자가 가진 균을 찾아낼 수가 있죠. 체열자의 오류로 인해서 외부의 균이 들어가서 검체가 오염되면 환자에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치료가 어렵게 되겠죠. 제가 미생물 2편 초반에 언급했던 내용도 이러한 것이죠. 미리 원래 용액이 어느 정도 차 있었는지, 혈액을 어느 정도 채울 것인지 표시를 해두면 편합니다. 토니켓을 묻고 환자의 체열할 부위를 찾아봅니다. 2-3곳을 미리 선정해 두는 것이죠. 멸균 장갑을 착용하면 여기저기 혈관 찾기가 불편하고 미리 환자를 만진 글러브는 불결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것을 착용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멸균 체열 세트를 펼치고 장갑도 꺼낼 준비를 해놓습니다. 뚜껑은 손이 닿지 않게 따내고요. 블러드 컬처 보틀 고무마개를 70% 알코올 솜으로 돌려가며 닦아줍니다. 두 번째 보틀도 닦아주죠.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알코올 솜을 한번 돌려놓고 고무마개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체열할 부위 위쪽으로 토니켓을 묶습니다. 첫 번째 체열할 부위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요. 이제는 장갑을 착용하는데요. 장갑 착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환자의 체열할 부위의 혈관을 소독합니다. 70%의 이소프로파놀이 첨가된 2% 클로로헥시덴 글루코네이트 또는 10% 포비돈 아이오딘 또는 83% 알코올 소독이 가능합니다. 소독솜으로 체열할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가며 닦아주죠. 자연적으로 마르도록 잠시 기다려주고요. 소독 부위는 다시 만지면 안 되고요. 소독제가 마르라고 손붙채질 절대 안 됩니다. 20cc 체열을 한 후 토니켓을 풀고 멸균 거즈로 대주면서 시린지를 제거합니다. 체열한 시린지는 오른손으로 여전히 멸균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요. 혐기성 보틀에 먼저 10cc 넣고 호기성 보틀에 10cc를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시린지 뒤쪽에 공기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만약 체열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공기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호기균 보틀에 먼저 혈액을 채워줘야죠. 혐기균 보틀에는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틀에 혈액을 채운 후 니들은 조심해야 하니까 바로 니들박스에 버립니다. 그 후에 바로 환자 이름과 몇 번째로 어디에서 체열했는지 보틀에 적어줍니다. 보틀 고무에 묻은 혈액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고 혈액 배양 보틀에 있는 배지와 섞이도록 병을 뒤집어서 섞어줍니다. 명확한 횟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혈액과 적당히 검체를 부드럽게 섞이도록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흔드는 건 아니고요. 1세트당 이것을 반복해야 하죠. 한 개의 보틀당 적어도 5에서 10cc의 혈액을 담아야 한다고 하고요. 최소는 3cc라고 합니다. 만약 총 수집된 혈액이 5cc 이하라면 우선 호기균 배양병에 넣어주고요. 주치의에게 확인해서 반드시 혐기균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시 체열해야겠죠? 과거 메이오 클리닉의 배양 자료에 의하면 혐기균 세균 비율이 10%로 보여지고 통상 호기균에 의한 균열증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만약 체열한 혈액량이 애매하게 16cc라고 하면 호기균 보틀에는 6cc 정도를 넣어주고 혐기균 보틀에 10cc 혈액을 넣어주게 됩니다. 호기균은 잘 자라고 혐기균은 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혐기균 보틀에 혈액을 더 많이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소아의 경우 소아용 혈액 배양병에 혈액을 체열하여 검사실로 보내게 되는데요.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는 0.5cc에서 1cc, 1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기는 1에서 2cc,
36개월 이상에서는 4cc 이상을 권고합니다. 블러드 컬처가 완료되면 보틀에 있는 정보를 혈액 배양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입을 하죠. 그 후에 EMR의 정보를 입력하여 바코드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바코드를 붙일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컬처 보틀 자체에 있는 바코드처럼 생긴 것을 완전히 가리면 안 됩니다. 이 보틀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장비에서 입력된 값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밀리리터가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용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바코드로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죠. 세트별로 바코드의 번호는 동일합니다. 퍼스트 보틀 바코드를 세컨드 보틀에 붙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체열 정보가 달라지니까요. 세트에 같은 바코드를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블러드 컬처에 대해 진행해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늘 많은 우리의 업무네요. 다시 환자들이 급증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우리 현장에 계신 간호사님들이 밥이라도 먹고 화장실이라도 잘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